안녕하세요. 이지스 자산운용의 오원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코로나 이후의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센터 시장의 내용은 국내에 국한된 것이라기보다는 글로벌의 추세와 전망에 대해서 주로 다룰 예정이고요. 데이터 센터는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일종의 인프라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생략하기로 하고요.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데요. 그 핵심적인 사항들이 바로 데이터의 사용량에 관한 것입니다. 데이터의 사용량은 우리 일상생활과 근본적인 변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디지털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몇 달간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디지털에 관련된 것들을 접하셨죠. 근로자들은 재택근무가 늘어났고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받았고 비디오 스트리밍과 스마트폰의 사용량이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자세한 수치로 확인을 해보자면 전 세계 데이터 트래픽은 평균적으로 20%에서 100% 정도 증가했고요. 화상회의로 많이 쓰시는 비디오 컨퍼런스 앱 줌의 경우는 데이터 트래픽이 전년 대비해서 535%나 증가하였고요. 국내 무선통신 트래픽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44%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팀워크 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트래픽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 화상회의, 온라인 수업 등이 늘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온라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온라인을 접할 기회가 생겼고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로 기업들은 오프라인 중심의 체제를 온라인으로 바꾸는 데 좀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을 모두 통틀어서 저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서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보시는 표는 미국 섹터별 리츠 수익률 변화인데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0%, 물류가 마이너스 13%, 주택이 마이너스 22%, 오피스가 마이너스 25%, 그리고 리테일이 마이너스 3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리츠 전 섹터 중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실제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코로나 이후에 우리 생활은 굉장히 많이 디지털과 접목해서 급속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 양이 증가하고 있고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은 곧 데이터 양의 증가와 이어지고 데이터의 수요는 데이터 센터의 미래 수요와 연관된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현상을 굉장히 중요한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시는 표는 IDC가 내놓은 건데요. 2025년까지 글로벌 데이터 발생량을 전망한 것입니다. 2025년까지 글로벌에서 총 175 제타바이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고요. 이것은 코로나 이전의 전망으로서 아직 코로나 이후 영향을 받은 전 세계의 데이터 트래픽의 전망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 이 데이터 트래픽의 전망치는 굉장히 빠르고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제일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175 제타바이트 중에 총 50% 이상이 IoT, 사물 인터넷에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데이터 센터도 너무 많이 짓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데이터의 수요가 늘어나면 데이터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 데이터 수요에는 향후에 이 IoT, 사물 인터넷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IoT가 쓰이는 영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다 쓰시는 스마트폰이 있고요. 스마트 홈 기기,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원격 진료, 웨어러블 기기, 그리고 자율주행차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IoT의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기술들은
어느 시점에 통합이 되고요. 이렇게 통합이 이루어지는 순간 데이터 양이 폭발하게 됩니다. 일종의 도로 인프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IoT로 인해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게 직접 와닿지는 않으실 테니까 기술적으로 상용화 단계에 있는 자율주행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수십만 개의 센서가 들어가는데요. 초당 40GB, 시간당 19TB의 데이터가 생성됩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삼성의 스마트폰 중에 가장 최신 그리고 가장 최고의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폰 용량이 1TB인데요. 계산을 해보자면은 자율주행차 한 대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하루에 최고의 성능을 가진 스마트폰 456대의 데이터 용량을 다 꽉 채우는 셈이죠. 또 한 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 대수가 작년 기준으로 2,400만 대인데요. 2,400만 대 중에 1%, 23,000대 정도를 산업용으로 대체한다고 했을 때 23,000대의 자율주행차에 하루 데이터 필요량은 1,000만 테라바이트가 넘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데이터 양이죠.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요. 앞서서 메이트플러스의 박종일 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물류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 물류에 장착되는 그 센서의 개수가 수십만 개에서 수천만 개까지 되기 때문에 초당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IoT가 발전하게 되면 데이터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양도 그만큼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바일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데이터 영역 중 하나인데요. 2018년에 에릭슨에서 나온 5G와 관련된 보고서에서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을 추적한 것입니다. 전망치인데요. 5G 기술이 발달하면서 넓은 대역폭과 빠른 속도를 가진 네트워크망을 이용해서 유튜브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을 끊김없이 보실 수 있으시죠. 향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인데요. 총 모바일 트래픽의 연평균 성장률이 43%, 그리고 이 중 5G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 5G 기술은 훨씬 더 발전을 할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나중에 엣지의 수요와 연관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 엣지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서 코로나가 IoT, 사물인터넷에 영향을 주고 사물인터넷의 수요가 증가하고 따라서 데이터 트래픽도 급증하고 데이터 센터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IoT 트래픽이 는다는 것은 곧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에서 IoT를 처리하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인데요. 클라우드는 모아진 데이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들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AI로 분석을 한 다음 공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작동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는 표는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 작업량을 나타낸 건데요. 2021년에 데이터 센터의 총 작업량 중에 클라우드 작업량의 비중이 94%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클라우드의 사용량 증가는 향후 IoT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클라우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데이터 센터의 수요도 훨씬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하고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비교한 것인데요. 점차적으로 증가한다고 나와는 있는데 이것 역시 코로나 이전의 전망치라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건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OECD 중에 최하위권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업계 관계자들은 이 시장이 굉장히 많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2022년의 전망치가 3.5조를 조금 넘는 수준인데 업계에서는 이건 2025년까지 10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네이버도 데이터 센터를 지역 거점으로 해서 좀 대규모로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하고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들의 클라우드 수익률도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와 페이스북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에서 50% 사이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세컨티어인 오스틴이나 샬럿 같은 경우를 봐도 도시의 데이터 센터의 주요 임차인들이 주로 IT와 클라우드 기업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좌측의 표는 국내의 데이터 센터 공급 추이입니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과 공공기관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는 향후 비용의 증가나 데이터의 분석, 필요, 그 다음에 AI의 개발, 그리고 IT 산업의 확장 등으로 인해서 이 양만큼 코로케이션이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의 흡수로 대체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2018년에 가트너 서베이에서 글로벌 기업 설문조사 시 2025년까지 현재 기업의 80%, 보유하고 있는 80%의 기존 데이터 센터를 폐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센터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데이터 센터의 전달 구조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데이터의 전달 구조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데이터는 보시는 엔드포인트라고 불리는 사물 인터넷,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에서 발생하고 근거리에 위치한 엣지로 전달이 됩니다. 엣지는 현재 통신탑인 셀타워나 기업의 서버, 그리고 사용자 근거리에 위치한 소규모 데이터 센터들을 의미하고요. 이 엣지에서 모아진 데이터 중 가장 중요하거나 혹은 저장이 필요한 것들은 중심의 코어인 저희가 흔히 부르는 데이터 센터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엣지나 코어의 역할을 하는 데이터 센터의 규모 특징에 관해서 아직 저희가 명확하게 정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코로케이션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 데이터 센터들을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고 하고요. 해외의 경우에는 송수신을 하는 아주 작은 그 휴대용 클라우드 컴퓨팅 기기를 엣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코어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들이고요. 데이터 센터는 몇 가지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이턴시, 그 통신지와의 거리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데이터 센터가 송수신되는 지역의 거리가 멀면 응답 속도가 느려지고요. 전송 비용이 많이 들고 데이터 패킷의 손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자율주행차 운전 중에 송수신이 안 된다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비지와 근접한 곳에 데이터 센터는 위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텍스 이슈인데요.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텍스 인센티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텍스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라든지 미국의 많은 주들이 텍스 인센티브를 부과해서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 거를 염두에 둘 때는 저희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다들 아시는 지리적 중요성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재난 시나 데이터 소실이 없어야 돼서 전쟁 지역이나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은 위치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후도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의 오펙스 중 50% 이상이 냉각 비용에 투입되는데요. 이렇게 냉각 시스템의 과부하를 줄이고 전기 비용을 아끼는 게 오펙스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매입 비용입니다. 이거는 나라에 따라 굉장히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다섯 번째는 데이터 센터 관리 인력입니다. 도시에서 원거리에 위치하면 부동산 매입 비용이 저렴한 대신 관리 인력의 인건비가 비싸집니다. 이 역시 저희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춘 데이터 센터는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앞전에 말씀드린 엣지입니다. 엣지는 현재 정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엣지의 기술이 최근에 개발된 거기 때문입니다. 미래에는 이 엣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는 전장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 이 기기들에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쓸모없는 데이터들을 중앙인 코어 데이터 센터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중간에 엣지가 이거를 거르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조금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엣지의 정의와 모습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한국의 통신사들은 좌측에 보시는 그림처럼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오는 트래픽을 서울에서 처리를 하는 방식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2, 3년 전에 이거를 지역 거점으로 지금 나눴는데요. 지역 거점마다 소규모 데이터 센터를 두고 바로 처리할 수 있게 소규모 엣지 데이터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T와 KT는 이 거점들을 엣지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물병만한 기기는 아마존에서 최근 개발한 엣지입니다. 저번 달에 개발이 되었는데요. 안에 간단한 통신 장비와 컴퓨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엣지의 모습은 미래에 저희가 흔히 들고 다니는 휴대용 장비일 수도 있고요. 소규모 데이터 센터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지나치는 사거리의 신호등 안에 들어가 있는 소규모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엣지단에서 모아진 데이터는 코어의 데이터로 중요한 데이터들은 코어의 데이터 센터로 전송이 되는데요. 코어 데이터 센터의 입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치는 글로벌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한국을 기준으로 하진 않습니다. 글로벌 대도시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인구의 밀집도나 해당 지역의 데이터 발생량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중대형급, 여기서 중대형급이란 1000대 이상의 렉과 연면적 3000평 이상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의미하고요. 중대형 데이터 센터는 대도시 중심에서 반경 50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형급이라 하면 저희가 정의를 내리기로는 몇백 대의 렉에서 몇천 대의 렉, 그리고 연면적이 1000평 이상인 데이터 센터를 말하고요. 사용자 밀집 지역, 그리고 산업 밀집 지역에서 반경 15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이 정도의 사용자 지역과 밀접한 거리를 유지해야 레이턴시를 낮추고 통신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의 선호 지역은 대도시 인근으로 굉장히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런 추세와는 먼 현상은 아니고요. 사용자들과 지연 속도를 낮추고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들 간의 네트워크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 센터 간의 네트워킹을 중요시해서 이러한 것들을 위치를 이렇게 지정하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최근 데이터 센터의 트렌드는 현재 중앙 집중식에서 탈피해서 지역마다 데이터 센터 거점을 세우는 걸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이턴시나 네트워크 비용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보안 이슈인데요. 지역마다 분산형 보안 체제를 유지해서 거점마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이슈가 최근에 각국마다 여러 국가에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국외 유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법제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를 피해가기 위해서 현재 지역에서 발생한 데이터들은 현지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고요. 이렇게 분권형 체제로 나누어진 네트워크 시스템은 상호 호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에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지역 거점마다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짓고 나서 하나의 인프라로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플랫폼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플랫폼화라는 거는 간단히 생각을 해볼 때 미국에 헤드오피스가 있는 경우에 영국에다가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고 서울에다 데이터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른 데이터 센터를 보내거나 아니면 각국마다 다른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절차도 복잡하고 네트워크 비용도 많이 들고 중간에서 뭐 모듈을 변경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은 최근에 지역 거점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상호 호환이 되게, 그리고 어떤 클라우드를 쓰든 그 클라우드 간의 연계성이 있게 지역 거점마다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데이터 센터는 사실 특성상 데이터 센터가 아니고 데이터 산업의 전반적인 추세를 좀 살펴봐야 되는 거라서요. 그 데이터의 앞으로 전망이나 수요 같은 것들을 저희가 조금 살펴보려면은 시시각각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